진실인가 거짓인가? 거짓! 한 손엔 진실과 거짓을 가려낼 저울, 다른 한 손엔 허위 정보를 날려버릴 뉴사이다 한 캔. 과연 오늘 이야기는 팩트 쪽으로 기울까요? 아니면 허위 정보로 기울까요? 답답한 뉴스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오늘의 뉴사이다 팩트 기상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6.3 지방선거 수사 전선입니다. 가짜뉴스 무심코 공유해도 처벌받는다? 딥페이크 영상 경찰이 잡을 수 있나? 선거철마다 SNS와 단톡방을 타고 퍼지는 허위 정보, 선거를 흔드는 오보의 무게를 정의의 저울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다음은 공급망 전선입니다. 국내 1위 사업자도 요소수 물량 확보에 실패. 요소수 대란이 다시 온다?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 요소수 공급 찾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떤지 조달청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전선입니다. 강력범죄 피해, 가해자 처벌만으로 끝일까요?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국가가 직접 치유해주는 스마일센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오보는 걷어내고 팩트는 밝혀주는 뉴사이다 팩트 기상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중심을 잡는 KTV 팩트체크 뉴사이다. 소문은 걸러내고 팩트만 남기는 팩트 정리맨 최대원. 안녕하세요. 답답한 뉴스엔 청량감을 헷갈리는 정보 속에 팩트만 콕 집어내는 팩트 족집게 강아랑입니다. 뉴사이다에서 없어선 안 될 분이시죠. 법과 제도를 쉽고 정확하게 짚어주는 뉴사이다의 법률 내비게이션. 서연희 변호사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연희입니다. 오늘도 논란은 차분하게, 팩트는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율동까지 겸비해 주신 서연희 변호사님 든든합니다. 허위 정보, 가짜 뉴스, 법으로 어디까지 처벌 가능한지 오늘 시원하게 부탁드리고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를 검증하는 저희 뉴사이다의 팩트 수호 캠페인. 지난 5월 한 달 동안 참 부지런히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경찰청과 함께 허위 정보 대응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특히 SNS와 단톡방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빠르게 퍼지면서 공정해야 할 선거 문화를 해치고 있습니다. 땡땡 후보가 금품을 제공했다. 땡땡 후보가 이런 말을 해서 경찰에서 조사에 들어갔다더라. 자, 출처도 불분명하고 사실 확인도 안 된 이런 정보들이 순식간에 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특히 선거철에는 자극적인 정보일수록 빛의 속도로 퍼지는데요. 오늘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는데요. 가짜뉴스와 사이버 범죄 수사의 최전선에 계신 분이죠.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과 이기범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이기범입니다. 허위정보 유포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대한 범죄입니다. 오늘 정확한 팩트와 실제 수사를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팩트체크에 앞서서 근거 없는 소문들과 출처 불분명한 괴담들 때문에 막혀있는 우리 가슴 속부터 한번 뻥 뚫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럴 땐 뭐가 필요하죠? 네, 가짜뉴스 때문에 정말 답답할 땐 병원 말고 뉴사이다죠. 그렇습니다. 한 모금에 눈이 번쩍, 두 모금에 저기 뻥. 자, 그런데 오늘 주제가 주제인지라 항상이 평소보다 더 강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제작진이 열심히 흔들어 놨습니다. 자, 팩트 갈증을 싹 날려버릴 사이다 한 잔 마시고 시작합니다.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요즘에 AI 딥페이크처럼 굉장히 정교한 허위 정보들까지 등장하면서 가짜 뉴스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 과장님,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어떤 전담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 체계 이런 걸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청에서는 사이버 범죄 수사 심의관을 팀장으로 하는 허위 정보 유포 대응 단속 TF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사이버 범죄 수사과, 경제과, 과목회 수사과, 형사과 등이 전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온 오프라인 전체를 아우르는 허위 정보들을 실시간 대응하면서 수사 지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사계시도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 사이버 분석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주요 허위 정보와 불법 정보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범죄 정보의 수집과 수사 단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인터넷에 뭐 글 하나 올린 거 가지고 설마 처벌까지 받겠어?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허위 정보 때문에 실제로 피해보는 사람도 있고요. 네. 이 선거 자체가 정말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짜 뉴스를 제작하거나 허위임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유포한 경우에 적용 가능한 법적 처벌 수위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제가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인 미디어 등 크리에이터들이 조회수 증가에 따른 리워드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2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이 원유 90만 배를 북한행과 같이 허위 정보를 유포해 소기공사 또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 또는 유괴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 폭동이라는 허위 정보를 게시한 경우에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지속적인 범행인 점을 감안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허위 정보 유포는 그냥 삭제를 해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거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훼손된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선거철의 허위 정보는 굉장히 더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네. 선거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허위 정보를 한번 유포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가리기도 전에 선거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도 흔들 수 있는 허위 정보 유포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이 남아있죠. 나도 모르게 공유를 했는데 처벌받는 건가? 그리고 내가 피해를 봤는데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는 있는 건가? 이런 시청자분들의 답답함을 200%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이죠. 사이다보다 더 짜릿한 오버블록 격파 시간입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오버블록입니다. 시민분들이 단톡방이나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무심코 공유를 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어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될 것도 같은데요. 자, 과장님, 이 경찰이요 수사할 때 악의적인 유포자인지 아닌지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까요? 경찰에서는 피의자를 소환 또는 검거하기 전에 해당 저의 정보가 어떻게 유포되었는지 경로와 타임라인까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피의자 부인에도 빠져나갈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그렇군. 포렌식을 거치면서 실제 작성자였는지 또는 탭이 업로드였는지 아니면 단순 게시자였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피의자는 해외 플랫폼에 있던 게시물을 단순히 재게시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포렌식 결과 AI까지 동원해서 허위 영상을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AI가 이게 범죄입니다라고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명령어를 넣어서 허위 영상을 만들었던 데에 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 네. 자, 그렇다면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자 가려낼 수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술탄 해가지고 오버블록 첫 번째 오버블록 시원하게 격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파 성공! 다행히 인체에는 네.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오버블록입니다. 허위 정보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록이 네. 계속 확산이 되는 걸 텐데요.
삭제를 해도 캡처가 남아있고 또 다른 게시물로 계속 퍼져나가다 보니까 고통이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과장님,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는요, 피해자의 이런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보호 조치를 하시는 게 있나요?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 신고 접수 즉시 가해자 검거를 위해 체증 및 증거 조차 절차를 신속히 마감하고 네. 사업자에게 불법 통신물에 대한 삭제 차단 요구와 명령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방미심리의 요구가 없더라도 삭제할 수 있도록 함께 통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계시는군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위 정보 피해는 보호받지 못한다? 아닙니다. 네. 관련 기관의 보호 조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버블럭 깔끔하게 날릴 텐데 오늘은 제가 어떻게 날리죠? 팩트계의 오. 황비용, 네, 이 부채 신공으로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오늘도. 이야, 격파 성공! 자,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정보나 딥페이크 영상 같은 가짜 뉴스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이번에 경찰이 어떤 수사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는 범죄와 네. 이를 추적해 검거하는 수사는 창과 방패의 싸움과 같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6.3 지방선거에 대비해 딥페이크 탐지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딥페이크 탐지 전문 프로그램으로만 판별하였다면 네. 현재는 전문 프로그램 외에 영상 분석 전문가가 2차로 판별합니다. 이중 확인 체계를 갖춘 것입니다. 아울러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전제 기기를 포렌식해서 해당 피의자가 어떤 AI를 이용했는지까지 판별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야, 끝까지 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나는 네가 지난 야. 여름에 무슨 정보를 올렸는지 다 알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경찰에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메시지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체계는 가히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조회수 증가 등 수익 목적이든 개인의 극히 주관적 신념에 따른 것이든 한번 작성된 허위 정보는 아주 급속한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디지털 세상에도 흔적은 반드시 남습니다. 무심코라는 변명이나 주장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중한 클릭이 공공신뢰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요즘은 이 영상 하나, 댓글 한 줄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시대인 만큼 손가락 움직이기 전에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확인하는 습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공유 전에 한 번의 확인, 피해자에 대한 빠른 보호, 그리고 경찰의 선제적 수사.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뤄진다면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허위 정보 격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세한 내용 전해주신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이기범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동 전쟁이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요소수 물량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1위 사업자도 물량 확보를 못해서 네. 조달청에 계약 변경을 요청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정말로 요소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걸까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죠. 조달청 공공물자국의 장의순 국장이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달청 공공물자국장 장의순입니다. 정부의 요소수 물량 비축에 대한 진짜 팩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실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내 1위 사업자가 물량 확보를 못해서 조달청에 계약 변경을 요청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하. 이미 해당 업체와 계약한 물량은 전량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물량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어서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국장님. 기사에 나온 사업자가 조달청과 계약을 변경했다.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계약을 변경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 사유가 기사와는 정반대입니다. 계약 변경은 물량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확보하고 있는 물량을 조기에 조달청에 납품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당초에 계약한 요소는 약 7,000톤입니다. 그리고 납비 기한은 이번 달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정확히는 5,300톤이 조기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롯데정밀 측에서 이미 확보한 물량을 조속히 납품하기 위해 조달청에 계약 변경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700톤 역시 아무런 문제 없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요소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 계약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리 들여온 걸 나눠서 납품하는 네. 걸로 계약을 했는데 그걸 물량이 부족해서 계약을 바꿨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군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보면요, 계약 변경을 하면서 단가가 60% 가까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해외에서 도입되는 요소의 성격상 계약 체결부터 납품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분은 최종 계약 확정 때 반영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롯데 정밀과의 납품 계약은 중동 전쟁 전에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발발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글로벌 마켓에서의 요소 가격이 큰 폭 상승했습니다. 납품 단가 조정은 이러한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제 요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팔리는 요소수 가격은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전에는 리터당 1,500원대에서 거래되었는데 현재는 이에서 소폭 상승한 1,6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대응과 함께 그간 정부의 노력이 가격 안정에 기여한 것이 아닐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도 잠깐 우리가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만 지난 2021년이었죠. 요소수 대란 기억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우리 강앵커도 기억하시죠? 아, 물론입니다. 정말 그 2021년, 그때 요소수 찾아서 주유소마다 다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억에다가 중동 전쟁의 여파까지 있다 보니까 요소수 부족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면 요소수를 그럼 당장 왕창 사놔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런 우려들이 사재기로 이어지고 그 사재기가 다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면은 매점 매석이나 사재기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실제로 수요가 이제 공급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는 단가가 올라가거나 물건을 구하기 힘든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으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매점 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물량 부족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이런 고민도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네. 자, 결국은 국제 정세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자, 현재 물량 확보 상황 좀 어떻습니까? 예, 이미 국내에는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하. 정부 비축과 민간 기업이 보유한 분을 합치면 이미 국내에는 요소수 제조사들이 2달 반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6월 말까지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만큼이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 등 만일의 사태에도 차량용 요소수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국장님 설명을 일단 들으니까 철렁 내려앉았던 가슴이 제자리로 다시 장착되는 그런 느낌. 안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현재로서는 이렇게 정부가 요소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물량을 잘 확보하고 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중동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요소수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선 정부는 과거 요소수 대란과 같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서 중동 전쟁 전부터 차량용 요소를 비축해 왔습니다. 네. 전쟁 이후에는 국내 요소수 제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업체별 생산 상황, 그리고 해외로부터의 요소 도입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들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 비축 물량을 선제적으로 방출하고 있어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요소수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이 당장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시스템 마련 또한 매우 중요한 네. 문제일 텐데요. 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까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률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소수 관련하여서는 2021년에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었는데요. 이렇게 특정 품목으로 인하여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선 법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인데요. 이에 따르면 특정 국가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품목을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을 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반도체 원료 같은 경우도 포함할 수 있고요. 해운이나 물류 서비스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저도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요소수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안심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법적인 안전장치는 일단 마련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5년 전 요소수 사태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체계는 또 어떻게 마련이 돼 있는지 그와 함께 요소수 공급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에게 당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예, 정부는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을 제정하고 약 10조 원 규모의 기금도 출범했습니다. 차량용 요소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했지만 이제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수입선이 다양화되었습니다. 네. 전쟁 직후에는 요소 확보를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미 충분한 요소를 확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소수 공급은 충분합니다. 가격은 안정적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요소수 공급 차질에 대한 팩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부는 필요한 물량을 문제없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네. 설명입니다. 자, 오늘 자세한 팩트 전해주신 조달청의 장희순 국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피자 가게에 총을 쐈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구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곳은 단순한 피자 가게가 아니에요. 지하에 아동 성매매 본거지가 있다니까요. 아니 대체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겁니까? 그 피자 가게는 지하실이 없다고요. 형사님, 그것들이 다 덮어놓고 있는 겁니다. 제발 제대로 조사를 해보시란 말입니다. 아니 앵커님 괜찮으세요? 아니 너무 범인 연기에 몰두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이 범인은 좀 어째 보통의 범인 같지가 않습니다. 네, 이 사람은요.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 피자 가게에 총격을 가한 20대 남성입니다. 이른바 피자 게이트의 중심에 선 인물이죠. 아, 그 힐러리 클린턴이 패배했던 미국 대선 당시 있었던 그 음모론이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힐러리와 그의 선거 관리자가 아동 성매매와 연관이 돼 있고 그 본거지가 어느 피자 가게다 이렇게 지목이 된 겁니다. 출처도 없고 증거도 없는 음모론이었는데 네. 결국 한 젊은이가 해당 피자 가게 총기를 난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만 거죠. 네, 정말 이 실체가 없는 가짜 뉴스가 총격 사건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네. 이 선거 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가짜 뉴스를 더 위력적으로 만든 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봐야죠. 힐러리에 대한 정치적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개인적인 감정하고 이 자극적인 소재가 네. 합쳐지면서 어처구니도 없는 소문인데 엄청나게 빠르고 강하게 퍼졌거든요. 아, 그랬죠. 정치적인 호불호가 극명해지는 선거 기간일수록 객관적 사실 확인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심코 누른 근거 없는 음모론과 가짜뉴스의 좋아요 버튼이 어느 순간 현실의 폭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공유 전 검증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저처럼 되지 않아요. 네, 잘못된 정책 정보를 톡 쏘는 시원함으로 풀어주는 저희 뉴사이다는
알려지지 않은 좋은 정책도 시청자 여러분께 시원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뉴살다가 전하는 굿뉴스, 굿 정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범죄, 그것도 강력 범죄의 피해를 입는다면 어떨까요? 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무리 가해자가 처벌받는다고 해도 범죄 피해 과정에서 받은 상처나 고통은 쉽게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치유하도록 돕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스마일 센터입니다. 네, 오늘 스마일 센터가 어떤 곳이고 어떤 분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의 강민정 검사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부 인권구조과의 강민정 검사입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중에 특별히 스마일 센터 관련된 소개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스마일 센터 총괄 지원 단장이자 서울 서부 스마일 센터장이신 경희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명재 교수님도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장 맡고 있는 경희대병원 백명재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두 분.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요. 이 법정도 아닌데 검사와 변호사가 다 나오셨습니다. 그러네요. 거기에 의사까지 야.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는 진실의 법정이자 치유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스마일 센터가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스마일 센터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강력범죄 심리치료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강력범죄는 생각하시는 살인, 강도, 폭력뿐만 아니라 이제 성폭력도 포함되고요. 네. 그런 강력범죄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리치료를 제공을 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네. 아, 네. 뭐 이야기를 들은 게 집을 비운 사이에 뭐 도둑이 든 적이 있는데 그 트라우마가 정말 한동안 계속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 네. 대학생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둑이 네. 들었나요?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이미 다 털고 네. 굉장히 오랫동안 겁이 나더라고요. 아, 네. 최은커님도 이 정도인데 정말 그 강력범죄 피해를 입었다면은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 범죄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네. 피해를 입은 분들의 20%에서 강간 사건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와 같은 심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대인관계가 이게 너무 어려워져서 고립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 네. 치료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대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자, 서연희 변호사님께서도 범죄 피해자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국가가 나서서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와 회복을 도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강력범죄는 그냥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피해자들은 거의 평생을 그거에 의한 트라우마를 시달리면서 이제 일상복귀가 어려우신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네. 대체로 피해자분들이 평소에도 마스크를 쓰거나 모자를 쓰고 또 일상적인 데이트나 결혼을 하지 못한다라고 낙담하는 등 일상복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심신이 붕괴된 피해자가 혼자 일상으로 복귀하기는 너무 어렵겠죠. 네.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센터장님, 스마일 센터에는 어떤 분들이 일하고 계시고 또 구체적으로 심리 치료를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나요? 스마일센터에는 크게 두 직군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심리지원팀에는 임상심리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네. 사회지원팀에는 사례지원팀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스마일센터에서 계신 임상심리 선생님들은 효과가 증명된 근거 있는 심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지원팀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피해자분들이 고립되어 있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가 나들이도 같이 나가게 되고요. 만들기 같은 것들을 피해자분들이 함께하는 경우도 있고 재작년서부터 올해까지는 피해자분들과 저희 직원들이 요즘 러닝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러닝 대회도 같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네. 무섭기도 무섭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저녁에 캄캄하면 밖에를 못 나가요. 가족 외에는 사람 만나는 것도 사실 두렵고 솔직히 제가
잠도 잘 못 자요. 자면은 자려고 하면 생각이 계속 나니까 진짜 너무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전 그런 데가 그냥 스마일센터 알게 돼서 상담을 받으면서 사람도 만나고 얘기도 자꾸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같은 게 있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말로는 진짜 100% 제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정말 힘이 많이 됐어요. 이곳에 와가지고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받습니다. 자, 범죄 피해자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스마일 센터를 꼭 찾아가십시오. 이 범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잡게 되는 마지막 동화줄이 바로 스마일 센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일 센터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건지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본인이 직접 이제 스마일 센터를 인터넷이나 지도 어플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고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범죄 피해를 받다 보면 아무래도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본인이 찾아갔던 상담소에 말씀하셔도 바로바로 연계가 됩니다. 네. 지금 제 뱃속에 곧 태어날 아이가 있는데 제 아이가 살아갈 사회라는 생각 뭐 때문이라도 저는 요즘 그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스마일 센터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변호사님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도 정말 유용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는 좀 널리 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뉴스아이다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시게 되면은 주위에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제 예산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피해자 구조 기금이 있는데 그 금액이 해외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예, 호주 같은 경우는 인구 1인당 약 4.4달러 정도를 책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1.9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예산 때문에 치료가 조금 제한되는 점이 있다고 하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해에 그 스마일 센터를 찾는 피해자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신가요? 한 해 2,000명 정도가 아. 등록돼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력범죄 피해가 한 해에 2만 명 좀 넘는 것으로 보면 네. 실제로는 10분의 1 정도밖에 이용을 못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검사님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앞으로 정부는 이 스마일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 같은 걸 갖고 계실까요? 네, 스마일 센터가 굉장히 좋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평일에 낮 시간대에 운영되다 보니까 이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2개 센터를 지정해서 365 스마일이라고 네, 야간이나 주말에도 상담을 실시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또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네. 찾아가는 심리 상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마일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센터장님, 지금도 뭐 혼자서 상처와 또 고통을 견디고 계실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스마일 센터가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센터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적인 고통이 심한 분들일수록 치료와 상담을 꺼립니다. 이유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조차 싫은데 그거를 센터를 이용하면 말로 표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센터는 트라우마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상담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다시 열심히 해나가고 계십니다.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이 있다면 꼭 스마일 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치유를 돕는 스마일 센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3가지 정책 이슈를 팩트로 시원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는 공유 전에 먼저 출처 확인. 요소수 공급 불안은 숫자에 놀라기 전에 팩트 확인. 범죄 피해자라면 혼자 견디지 말고 스마일 센터 문을 똑똑 두드리세요. 맞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이 빠지면 섭섭하죠. 네. 유사이다 화장실 명언. 오늘은 사행시로 이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짜 뉴스로 갈 텐데요.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선거철. 짜, 짜증나고 답답하시죠? 유사이다와 함께하세요. 스멀스멀 피어나는 허위 정보들을 싹 날려드립니다. 야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걸릴 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팩트체크로 아주 시원해지셨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책 담당자분들 서현희 변호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KTV 팩트체크 뉴사이다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뉴사이다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일하시면서 마음이 되게 아프실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폭방이 있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이 그냥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해가지고 어머. 그런 걸 볼 때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 좀 그쵸. 저도 스트레스를 두 받고 분도 좀 치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같이 일하는 분들이라든지 친한 동료들과 이렇게 되게 얘기 나누고 하는 것들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러닝 이런 게 좋습니다. 이렇게 속이 답답하다 싶으실 때는 한번 나오셔가지고 저희 프로에서 한마디도 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진짜. 네, 알겠습니다.